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뭘까요?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춘코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현재 유학 중인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기를 서울대 동어동문학과를 졸업해도 프리토킹, 아니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독일어로 표현을 잘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외국어 대학교 어문계열 졸업생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어를 프리토킹, 똑같은 말이겠죠? 또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봤을 때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말 많아요. 이게 독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어 전공자, 독일어 전공자도 못하는 걸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를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제가 통계로 봤는데요, 50% 이상이 합니다. 그러므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조승연이라는 방송인이 있죠. 방송인입니다. 이분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독일 학생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정말 잘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독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네이티버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영어를 가르치는 잡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독일인들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동기부여는 다 돼 있죠. 그래서 뭐 그것이 뭐 비즈니스 영어든 또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든 단순한 트래블 여행을 목적으로 하든 여전히 니즈 욕구가 있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기 생각하기에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영어를 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건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에 영어를 하는 것에 그 가치를 두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동기도 되어 있고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으니까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필요한 거에서만은 배우고자 하는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으니까 이게 가장 크다는 거죠. 더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나라 50대나 뭐 40대도 마찬가지고 60대도 사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영어가 필요한 분도 있고 또 뭐 여행을 위한 것도 있겠으나 그냥 하고 싶어서 모티브가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바로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서 한번 힌트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를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영어를요 초등학교에서 배워요.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웁니다. 유치원이죠. 유치원에서부터 배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유치원에서 배워요. 그들은 근데 연습이 don't get to practice,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게 돼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연습을 하게 덜 하게 되죠.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연습을 안 하게 되죠. 뭐 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들이 대학교를 수료하거나 또는 아마도 다른 지역에 있는 유니버시티로 가고 싶어 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프랙티스할 연습할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죠. 뭐 이거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부분이에요. 외국인을 만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곳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칼리지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뭐 그러다 보면은
프랙티스 할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을 만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외국인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투입이 될까요? 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요, 비즈니스에서 영어 교사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wanna offer that, 그것을 그들 employees, 종업원들에게 제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어민 선생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실 것은 이미 그들은 영어를 잘한다? 잘해요. 근데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을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absolutely 하면서 절대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내가 했다는 거죠. 완전히 유사한 경험을 내가 어른에게 영어를 가르친 거죠. Teaching English to Adults에게 가르치는 경험에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 이 사람 체코에서 한 거예요. 맞아. 나는 5개의 단어 정도의 체코어를 알고 있었고 거기 가면서 이제 내가 유튜브에서 배운 게 근데 모든 학생들이 pretty good English already, 이미 영어를 잘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나와 있죠. 비슷한 경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고 체코 사람들도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따르면. 자, 그런데 그들은 영어를 학교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게 없죠. 그러나 그들 영어를 학교를 통해서 성장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they didn't have opportunity, 기회가 없었어요. 뭐 할 기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영어를 말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especially with native English speakers,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 기회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도 but opportunity to be corrected. 결국에는 opportunity가 correct예요. 수정할 기회. 언제? 그들이 make a simple mistake. simple한 단순한 실수를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might not catch. 아마도 not catch. 잡지 못했을 그런 실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원어민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건데요. 여러분에게 원어민은 정말 중요한 분들인 거 맞아요. 연습할 때. 그러나 여러분에게 원어민이 없다면 당연히 말할 때 조그만 실수 같은 걸 잡아줄 수 없어요. 근데 또 연습하고 말하기 연습도 되고요. 원어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관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말씀은, 이분의 관점에서는 잡에 관한 얘기니까 plenty of job opportunity, 유럽의 잡의 기회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을 회사에도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학교에도 투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독일이나 그쵸? 체코나 영어를 학교에서만 배워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어의 말하기를 연습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일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체코인도 마찬가지고 영어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돼 있거든요. 동기유발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기유발이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영어를 못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능입니다. 그리고 그 전 세대는 학력고사죠. 이 학력고사와 수능의 공통점은 바로 문법 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 위주죠. 이 두 가지가 영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뒤쪽으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 그러니까 독일어는 영어와 같은 계열 아니냐, 라틴 계열로서 같은 계열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자권에 있는 일본어, 중국어, 여러분 주변에 한 그래도 2분의 1 정도는 이거 유창하게 하는 분들이 있나요? 아닐 겁니다. 100%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같은 한자권인데 우리 일본어나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것을 라틴 계열이니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분명 일본어와
중국어를 못하는 우리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그건 분명 아닌 거죠. 그럼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겠는가? 이거부터 생각해 보겠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바로 수능 영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학력고사죠. 학력고사가 없어지면서 수능이 바뀐 게 90,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4년도인가 3년도인가 하여튼 94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이쯤 바뀝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못했고요. 학력고사 시대 영어 못합니다. 수능 영어도 영어 못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보셨죠? 바뀐 게 없어요. 우리 중3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죠? 그런데도 바뀐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바뀐 게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제 딸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딸. 제 딸이 지금 고3이에요. 고3인데 일본어는 뭐 한 1등급 맞아요. 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98점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자기 주변에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대요. 주변에 여럿 있대요. 자기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예능, 일본 예능이나 일본 콘텐츠를 자막 없이 본대요. 그 읽는 것도 물론 읽고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워서 그런 거냐? 일본어 수업이 있어도 이걸로 배운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학생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딸도 그렇지만 영어를 싫어해요. 영어 정말 싫어해요. 제 딸에 대한 이야기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영어를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뭘까요? 제가 말하는 게 학교 선생님하고 다른 방향이라 그래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인데 이게 영어 선생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영어 선생님도 문제고 영어 강사도 문제예요. 그리고 영어 책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야?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문제 이 세 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주고 있어요. 방해. 그러니까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괜찮아요. 혼자 하기가 나중에 더 나아요. 이들은 도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불구를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을 불구를 만들어요. 어느 날 제가 봤더니 EBS 영어책에 단어 있잖아요. 뒤에 단어장을 한 1000단어 되거든요. 이 1000단어를 시험 보더라고요. 죽으려고 하죠. 한번 하고요. 한번 이런 거 암기하고 나면 정말 싫어하게 돼요. 너무 억지로 하니까.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는데 거의 20분을 잡아먹는데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20분 동안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주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팍 깎아버렸죠. 이 와중에 제가 너 영어 공부해란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더라고요. 그거 아예 포기하게 되니까 대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는 이후에 자신이 필요하다 느꼈을 때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악역강이에요. 제가 영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이미 학교에서 다 망쳐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정말 암기하고 시험 보고 그리고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너무 재미가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말했던 여기서 하나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일본어예요. 주변에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얘네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혼자 먼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에 대한 애니메이션 때문에 같은데 애니메이션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고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게으르기 때문에 문법책을 찾아볼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궁금하고 재밌게 배우고 그리고 지금은 일본어를 컨텐츠를 그러니까 원어민 컨텐츠를 자막 없이 보고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는 일본어 학과 갈까라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영문학과는 절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만히 두면 더 잘할 걸 이 선생들이 다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능은 없애든지 폐지하든지 해야 돼요. 수능 영어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
듣기 부분을 아예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거나 해서 학생들이 듣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부터 그런 유도를 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혼자서 원어민 없이도 할 수 있구나. 있습니다. 말하기를 프랙티스.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건데, 말하기는 뭐가 필요하죠? 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어민이 있어야 됩니다. 원어민이 누구든 간에 필요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듣기와 읽기는 필요 없어요. 듣기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 유튜브를 들으시거나 하면 되고, 읽기는 뭐 관심 있는 책을 읽으시면 되겠죠. 가장 큰 문제는 단어이긴 해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단어예요. 어휘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그 원어민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근데 이것만 해결이 되면, 지속적으로 습득하는데 해결된다는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습득하시면은 듣기나 읽기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면 문법 없이도 가능해요. 바로 위에서 일본어 했던 거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본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 정답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바로 영어 티칭 메서드라고 하죠. 교수법에 있는 거예요. 교수법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들이. 근데 왜 하죠? 학교 선생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월급만 받고 있는 거고요. 학원 강사는 자기가 배웠던 수능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풀이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영어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문제풀이 하는데 그 문제풀이도 어설픔만 아니라 영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학생이 있고요. 에른 학생이 있고, 주변에 선생님, 영어 선생님, 학교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분이죠. 이분이 제일 커요. 이분이 영향을 미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주 줄 테니 1,000단 암기해라 라고 하면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영어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학교로 안 되겠어. 학원에 갔어. 학원 영어 강사가 또 문법해. 그리고 문제풀이하고 영어 막 그렇게 하고 있어. 똑같이 해. 방법은 똑같아요, 둘이. 그러면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 주변에 친구들 시중에 나가서 영어책을 보니까 다 똑같아. 그 이 학생은 뭐예요? 갈로파고스죠. 갈로파고스 섬에 갇힌 거예요. 콜라파고스라고도 하거죠. 우리나라 코리아지만 그 갈로파고스처럼 갇혀 있다고 해서 콜라파고스에 갇혀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나 보더라고 답이 내린 거죠. 사형 선고인데 사실은 그 사형 선고가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까 그게 맞나 보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어, 우리 주변국에 있는 중국어도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현되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이 준코라는 분의 강의나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분 말고도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귀를 닫고 있죠. 왜 닫고 있는 거죠? 누군가 막고 있거든요. 서울대 도어동문학과를 나와도 외국어 대학교 어문기호를 자기 전공을 나와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못하는 언어를 독일 애들은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하도 영어를 잘하는 것일까? 그들이 같은 라틴 계열이다?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언어권도 한자권입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수능과 학력고사가 있다. 그리고 그의 기생에 살고 있는, 이게 기생이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면은 조력자지만 도움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안 주면 괜찮은데 오히려 해를 끼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도움을 전혀 되지 않아. 도움이 0%, 제로야. 괜찮아. 오케이. 이것도 괜찮아. 오히려 이게 나아. 근데 도움이 오히려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기생이죠. 기생충인 거죠. 기생하는 거예요. 영어라는 어떠한 머니를 벌기 위한 도구로서 도움을 주면서 받아야 되는데 아예 기생해서 그 상대가 불구가 될 정도로 영양가를 다 빨아먹어버리는, 우리의 뇌는 이미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서 우리의 언어는 20만 년 전에 언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도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유전되고 있고, 이 유전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가르치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것을 없애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에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강사는 제시해야 돼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50%만 해도 도움이 된다면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겠죠? 인간이니까 100%는 없겠죠. 저는 확신하건대 분명 0%는 100% 아니고요. 적어도 50%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영어 강의는 마이너스 50%예요. 여러분이 나가고 싶으면 발목을 잡고 계속 귀찮게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영어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언어학습의 현실이에요.